자, 기원설. 철학적 기원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 과거죠, 과거. 그죠? 역사죠.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 관념론이죠? 첫 번째는 신권설. 국가는 신에 의해서 창조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었다. 뭐 엉뚱한 소리 같지만 우리 왕권 신수설이 있었죠.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이 준 거다. 그죠? 왕은 하나님이 정한 거다. 이게 왕권 신수설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가는 신에 의해서 창조했다. 신이 절대적인 거니까 국가가 신에 의해서 창조되면 국가가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국가를 신성시. 국가를 신성시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약설인데, 자, 요 계약설은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이 의식적이고 자발적 사용을 되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겠다는 계약 체결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주장. 계약 내용에 따라 국민 통치 계약설과 사회 계약설로 분류된다. 계약설은 계약의 시기에 따라 통합 계약과 정치 계약을 구분한다. 네. 계약설은 인간이 국가를 만들자고 그러는 거야. 국가를 왜 만들자고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홉스. 국가가 없을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서로 죽이고 싸웠다는 거죠. 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싸울 것이 아니라 국가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지 말자. 그죠?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게 이제 홉스의 국가설이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어떻게 안 싸우냐? 가장 힘이 센 사람에게, 그죠? 가장 힘이 센 사람에게 국가를 맡기자. 그죠? 서로 싸우는데 밀리며 사자가 국가가 되며 사자가 힘이 제일 세니까 사자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싸우지 말자. 이게 홉스예요. 이거를 나중에 하는데 흠정국가설, 그래, 흠정국가. 흠정계약. 흠정은 뭐냐면 갖다 바치는 거야, 갖다 바치다. 사자에게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하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가장 힘센 사람. 이게 흠정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로크, 이 홉스는 뭐냐면 귀족이에요, 귀족. 왕의 신하예요. 왕을 절대시했죠? 그래서 왕이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왕한테 나라를 갖다 바쳤다. 로크는 자본가예요, 자본가. 자본가이면서 의원이에요, 의원. 로크는 왜냐면은 재산이, 그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놈 저놈이 내 재산을 가서 다 훔쳐가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또 소송을 하는데 이 법관이죠, 법관.
소송의 해결자가 필요한 거, 소송의 해결자. 그래서 이게 국가회라는 거예요. 이게 시민계약설이죠. 시민계약. 루소는 국가가 왜 필요하냐면 인간이 원시 시대에 서로 싸우진 않아.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낸다. 원시 시대에. 루소가 생각한 인간은 참 고매한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짐승, 그죠? 짐승한테 인간이 혼자서 대응할 수 없죠? 자연재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혼자서는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힘을 합치자. 그래서 국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루소의 시민계약서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는 뭐냐면 플라톤이 물어봐. 사람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필요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사람. 먼저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하죠? 왜냐면 짐승이라든가 외적한테 맞서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해. 힘이 센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죠? 의식주. 그죠? 물건이 필요하죠? 물품. 그래서 생산자. 그죠? 생산자가 필요해. 이 생산자는 농민, 어민 이런 거죠? 수공업자.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 다음에 살아가려면은 의견이죠?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인이 필요해. 정치인. 이게 정치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래. 야,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지켜주는 사람,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인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군인, 정치인, 이건 공적 업무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생산자들. 생산자, 그래서 농민, 어민, 그 다음에 옷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주택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플라톤의 그 국가론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3명이 필요해. 군인, 용기가 있는 사람, 정치인, 덕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생산계층, 부지런해. 부지런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략하는 사람. 생산계층이 자기가 생산한다고 막 자기가 다 먹으면 안 되죠. 전략하는. 부지런하고 전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계약서래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홉스 군민 통치 계약은 뭐냐면 강자한테 홉스 아까 다 얘기했죠? 홉스 강자에게 보호해 주세요. 이게 홉스의 군민 통치 계약이야. 흠정 계약이라고 그랬죠. 흠정 계약. 그 다음에 평등한 계약. 나머지는 평등한 계약인데 로크 재산 보호죠. 루소
짐승과 재해로부터 보호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연 발생설. 국가는 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생활을 희구하는 인간의 소명 때문에 정치적 장악으로 자연이 국가 발생하였다는 학습. 희구가 뭐야? 희구, 추구, 희망하고 구한다. 인간은 혼자서 못 살죠. 일단 남녀 쌍이 필요해. 혼자서 동물도 남녀 쌍이 필요해. 그죠? 그 자식이 필요해. 가족. 그죠? 가족. 근데 가족만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을. 그죠? 근데 마을이 필요한데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커다란 공사를 해야 되죠. 대공사. 그래서 마을보다 더 큰 도시. 지도자가 필요해. 왕.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점차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공동체를 확대해 갔다는 거. 공동체를 확대해 갔다. 이와 같이 이제 국가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서 탐구한 것, 머릿속에서 자기가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 있지만 우리가 이제 관념동이죠. 머릿속에 생각한 것. 역사를 통해서 본 거죠. 역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정복했다.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강한 집단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그죠? 계급이죠. 지배자, 군인. 그래서 착취설이 맞다. 착취설에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죠. 그래서 그 잉여 생산물을 차지해서 빈부의 격차, 계급이 생기죠.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생겨서 이게 이제 그래서 시족이 생기고 부족이 생기고 부정연합 국가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착취설이다. 잉여가치설,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계급이 생기고 지배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국가 간 계급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와 계급 지배자가 있는 권력체. 국가는 무엇이냐? 국가는 뭐죠? 제일 중요한 건 국가에는 계급이 지배자가 있죠. 정치인이 있죠.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래서 자연 촌락 시적 공동체가 그죠? 확장돼서 도시국가. 도시국가는 여러 종류가 있죠. 농경형, 대규모 농지 개척 홍수가 나죠. 이집트 이런 데죠. 이런 데. 그 다음에 목축형 말을 갖다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갖다가 키우는 거죠. 이런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문명의 시초를 보는 거죠. 그래서 4대 문명. 4대 문명의 특징은 우리 강하류에 다 있다 그래서 강하류에.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4대 문명은 모두 번나가는 강을 중심으로 거기서 경제 정의와 관계 공사가 필요한 곳이라서 일본 일찍이 형성됐다. 청동기가 나타나고 보스, 바퀴, 문자 등 중요한 발명이 이루어졌다. 편리한 연장의 사용으로 생산이 늘고 수매와 본선의 출현으로 교역이 활발해졌으며 또 문자의 발명으로 차차 복잡해진 사회관계를 정리하기까지 마련되어서 보다 높은 단계로의 조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네. 문명이란 뭐냐? 문명. 간단히 문명이 되지 말이 어렵죠. 간단히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문명은 도시의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사람이 모여 살죠?
사람이 모여 산다. 그죠?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사는 거. 이게 도시, 이게 문명이라는 거죠. 왜 모여 사냐?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 모여 사는 이유, 사람이 모여 사는 이유가 뭐냐면 대규모, 그죠? 공사죠. 대규모 공사. 많은 사람이 그죠? 필요하죠.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강이 범람하죠. 홍수, 뚝을 만들죠. 대규모 경지. 강이 범람하고 나면은 농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농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살면서 도시가 되고 도시에서 온갖 문명, 발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거. 그리하여 넉넉한 농작물의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된 지구에는 농업 이외의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한편 계층문화가 일어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갈라지게 되었다. 도시는 지배의 중심이었고 도시와 함께 최초의 국가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도시는 신전을 중심으로 성립하였으므로 그 신전이 국가의 중심이 되고 왕과 사제들은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존립하게 되었다. 도시의 특징, 분업이라는 거야, 분업. 무슨 말이냐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해야 돼, 그죠? 혼자서 다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도시에서는 왜 가능하냐면, 그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그죠?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한다는 거야. 있을 만큼의 식량 생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죠? 다른 사람은 식량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도시의 특징이야. 농촌에서는 지가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이발소 농촌에 어딨어. 그죠? 다 해야잖아. 도시에서는 이발소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죠? 시골에서는 자기가 다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농기구도 있고 이렇게 분업이 된다는 거야. 분업, 직업의 다양화, 그죠? 그 사람이 많으니까 분쟁이 있겠죠. 분쟁. 그래서 분쟁을 조정하죠. 그래서 판사, 그죠? 정치인,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관료. 또 종교시설이 있겠죠. 종교시설. 이런 것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돼요. 이거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최초의 도시는 거의 만년 전이며 신석기에는 천국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빈부와 계급, 최고 지배자, 종교, 규율이 있는 초기 국가 현대이다.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고 군대를 갖춘 부족국가 형태는 BC 4000년 전으로 출현했다. 하지만 지역마다 고대 국가가 출현하는 시기는 큰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국가, 인구 밀집이죠? 인구 밀집.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경사회겠죠? 농경사회. 사람이 모여 사회에 있어. 농경사회. 그래서 강의 하류. 그래서 우리가 단군 조선은 언제 있대? 5,000년? 5,000년이라 그랬죠, 5,000년. 조사를 해봤는데, 나라마다 다 틀린데, 대부분 봤을 때 소아시아는 터키. 예. 유럽과 아시아 사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되고 최고로 오래된 게
12,000년 전에 도시가 터키에서 발견됐대요. 12,000. 이 지금까지 올라가는 것 중에 최고로 오래된 거 12,000. 12,000년 전에 도시가 있어서 엄청나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농경사회, 4대 문명은 다 농경사회라고 했어요. 인도, 그죠? 그 다음에 이집트, 중국, 그죠? 메소포타미아, 다 농경사회. 아시아네 또, 아시아, 농경사회. 그래서 아시아적, 이 생산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대규모, 노동 집약적 사회 가장 대표적인 게 고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중에 이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가 신권 일치 사회. 왕이자 종교 지도자, 신과 하늘의 권력과 땅의 권력이 일치했다는 거죠. 피지배층의 다수는 농노와 유사한 농민, 수공업자. 그죠? 소장농은 소장농과 농노를 구별해야 되죠. 농노는 이제 노예와 농민 사이에 있는 거, 소장농은 어떤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시공사를 우리 했고, 고대 노예제에서 이제 로마의 노예제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아시아적 생산 양식, 고대 농경사회죠. 그 다음에 로마적 생산 양식, 노예적 사회죠. 그 다음에 게르만적 생산 양식. 이거는 이제 농노, 중세하고 비슷한 농노 사회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노예제에서 이 가부장제죠. 가부장제. 가부장제인데, 가부장제가 생겨난 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